자, 이어서 물리적 데이터 설계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요. 테이블러의 전환이 있습니다.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테이블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물리적 데이터 설계에서는 테이블로서 이렇게 변환이 되죠. 주식별자는 프라이머리 키로, 그리고 엔터티 타입 간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외부 식별자에 대한 부분들은 포린 키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속성은 칼럼으로 이와 같이 변환이 되어야 되죠. 이런 일련의 어떤 테이블러의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도메인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이미 ERD에서 설정이 됐었죠. 그 설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DBMS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만들었던 그 물리적 설계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 이와 같이 테이블로 변환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ERD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설계에 대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모델마 툴에 보시면요. 포워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스케마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프리뷰에서 보시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ERD에서 물리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이 맞춰지게 되면은 스키마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되어져서 특정 사용자 소유의 어떤 테이블들이 만들어질 건지, 그리고 이들 테이블에 설정될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페서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금 프로페서 언더바 넘버에 대한 부분이 설정이 되고 있죠. 그다음 학생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관계에 의해서 참조키가 만들어지게 되죠. 참조키는 과목 테이블의 프로페서 언더바 넘버에 설정이 되어지는데, 그때 설정된 프로페서 언더바 넘버는 뭘 참조한다? 레퍼런스로 프로페서라는 테이블에 있는 주식별자를 참조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 접속 이후에 수행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커넥터 언더바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이 바로 접속하고자 하는 넷 서비스 이름이 됩니다. 이 내용들 한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이블러에 대한 전환들을 한번 ERD에서 살펴봤었고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기 전에 살펴봐야 될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정교화 내지는 반정교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교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은 설계 결과로부터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 그 다음에 개발 내지는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통합에 대한 부분도 일단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일단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과 개발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통합하는 부분들이 역정교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통합하기 전에는 개개의 엔터티 타입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거죠. 이들 엔터티 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통합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역정교화, 정교화에 반하는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정교화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리적 데이터 설계에서 고려할 부분들은 성능입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데이터 DBMS의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물리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진행하게 되죠. 앞서 논리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설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설계의 목적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이나 정확히 반영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 산출물이 결국은 ERD가 됩니다. ERD에서 정확하게 업무 기술서 내지는 레거시 시스템이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게 내는가, ERD를 통해서. 이것이 논리적 데이터 설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데이터 설계의 목적은 논리적 데이터 설계에 대한 결과로부터 얻어진 ERD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DBMS에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DBMS가 향후 운영될 뭐예요? 성능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서 DBMS가 보다 나은 성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정규화된 내용들을 정규화에 반하는 역정규화를 실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역정규화를 실시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DBMS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성능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자주 처리하는 경우라든지 통계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테이블 간에 지나치게 많은 조인이 발생하거나 테이블의 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면은 바로 역정교화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서 DBMS의 성능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역정교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통계 테이블에 대한 생성인데요. 보시면은 체인점별, 비디오별, 일별 매출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테이블을 지금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체인점 이름과 비디오 이름 그리고 발생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보시면은 그 단위가 뭐냐면은 일자입니다. 일별로 체인점마다 해당 체인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에 따른 뭐예요?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는 테이블. 체인점 비디오 일별 매출이라는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 테이블을 만들어 둡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일일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정보들이 따로 저장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저장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트래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매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때 보시면은 뭐예요? 체인점 테이블, 그리고 비디오 테이블, 그리고 매출이 발생했다면 뭐예요? 매출 발생 내역과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간의 조인을 통해서 4개 컬럼에 대한 내용들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를 갖다 일별로 저장을 해놓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매번 일별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주간 단위로 내지는 월 단위 내지는 분기 단위로 각 체인점마다 내지 비디오마다 또는 체인점에 있는 비디오마다 매출에 대한 통계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통계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적어도 3개 이상이 되는 테이블에 대한 조인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검색을 해야겠죠. 통해서 뭐냐면은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썸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합계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통계 작업들을 갖다가 주로 업무가 발생하는 비즈니스 타임에 관리자가 정보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DBMS에 많은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그때그때 발생하는 일별 단위의 매출 정보를 별도의 테이블에 관리하고 관리자 요청 시에 이 해당하는 테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테이블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이런 통계 테이블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다 DBMS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컬럼에 대한 역정교화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체인점과 비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대여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가 되면은 그 결제 정보와 결제 내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그 결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체인점에 있는 비디오의 결제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해요. 물론 대여가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뭐냐면 이와 같은 테이블 전체에 대한 조인이 발생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여가 발생이 됐으면은 뭐예요? 대여된 비디오에 대한 결제 내역을
결제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를 통해서 뭐예요? 그날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겠죠. 다른 방법보다는 뭐냐면은 대여된 비디오에 대한 결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매번 이와 같이 6개 테이블 전체를 조인한다면은 그만큼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냐면 가능한 한 뭐예요? 테이블에 대한 조인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대여라는 테이블에 별도의 뭐냐면 결제 금액이라는 컬럼을 추가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대여가 발생했다면 해당하는 뭐예요? 대여에 대한 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얻어지게 되죠. 따라서 4개 테이블에 대한 조인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결제 금액, 결제 내역에 있는 결제 금액하고 대여 테이블에 있는 결제 금액하고는 어떻게? 그 값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값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무결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대여라는 테이블에 설정된 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값에 대한 정확성을 갖다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제 금액이 뭐냐면 결제 내역에 있는 결제 금액과 동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제가 발생이 되면은 그때 뭐예요? 발생했던 금액이 저장이 되어지겠죠. 동시에 뭐냐면은 이 금액 자체가 뭐예요? 다시 대여라는 테이블의 결제 금액이라는 뭐예요? 컬럼에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발생이 되겠죠. 이미 기존에 뭐냐면은 대여가 됐기 때문에 그 대여된 비디오에 대한 결제 내역이기 때문에 관련 대여 정보를 찾아서 그 대여 정보의 결제 금액에 결제 내역의 결제 금액 컬럼에 대한 값을 갖다가 업데이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대여 테이블의 결제 금액 자체의 무결성을 갖다 보장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대여라는 부분들은 이 비디오 샵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다시 말해서 가장 트랜잭션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매번 뭐냐면은 주된 프로세서가 결국 대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뭐냐면 추가적으로 결제에 대한 금액이 다시 업데이트 되어져서 또 하나의 트랜잭션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은 역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역종교에 대한 발상을 가지고서 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은 향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은 이를 통해서 결국 대여라는 테이블에 트랜잭션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뭐냐면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트랜잭션이 자주 발생이 되는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물리적 데이터 설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크게는 일단은 물리적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객체가 되겠죠.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뷰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능 향상을 위해서 고려할 부분들이 역종교화라고 한다면은 이어지는 부분들은 역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한 뷰가 되겠습니다. 인덱스와 뷰에 대한 부분들은 6장 데이터베이스 객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대상 컬럼을 보시면요. 조건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컬럼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포린키로 설정된 컬럼들은 테이블 간의 조인에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겠죠. 포린키로 지정된 컬럼에 대한 부분들은 인덱스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에 대한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분포도에 대한 부분도 역시 중요한데요. 결국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분포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질의를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약 한 10,000건 정도다 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분포도는 10%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결국 옵티마이저가 이제
인덱스를 이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오라클 DBMS도 버전에 따라서 그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한 10% 안으로 본다면은 인덱스를 이용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D 보시면요, 테이블의 입력, 수정, 삭제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덱스 대상 컬럼 선정에 있어서 제외가 되어야겠죠. 이거는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입력, 수정, 삭제가 된다면 뭐예요? 밸런스드 트리라고 되어 있죠.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어떤 노드에도 동일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최소한 블럭이라는 인덱스 블럭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각각의 노드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밸런스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 어느 한쪽에 입력이라든지 삭제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 밸런스된 트리 자체에 대한 구조가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데이터들이 많이 추가가 된다면 뭐예요? 이쪽에 노드들이 계속 추가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좌측에 뭐냐면은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사실 밸런스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를 향후에 재생성해 주면은 밸런스된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네 번째는 뷰에 대한 부분입니다. 뷰에 대한 부분들은 뷰를 갖다가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다수 테이블에서 조인이 발생하는 경우 쿼리문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그래서 뷰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그만큼 쿼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코드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을 위해서도 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컬럼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뷰를 갖다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B에 대한 부분들은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었죠. 6장에서 그 상세한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4장에서의 물리적 데이터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설계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는 DBMS 성능 향상에 있죠.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얻은 ERD를 첫 번째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테이블로 전환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역정교화에 대한 부분들을 거쳤었죠. 그래서 역정교화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우선이 되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갖다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갖다가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성능을 고려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더 사전에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에도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결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사실 트리거를 매번 작성하게 되면은 역정교화를 했지만 역정교화 할 때마다 트리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연 그것이 퍼포먼스를 향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무결성을 갖다가 보장하면서 동시에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춘다라는 것은 욕심이 되겠죠.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될지 이를 갖다 판단하고서 선택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번째, 뷰에 대한 부분들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14장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봤던 부분들은 역정교화에 더 포인트를 주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요. 실제 한번 ERD 모델에서 DBMS를 적용하고 만드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